안녕하세요. 더킹 수학학원의 대표 강사 정용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아이 이렇게 가르쳐라 고2편. 본 학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아이랑 공부를 못해서 안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 안 해서 못하는 아이랑 못해서 안 하는 아이. 자, 물론 안 해서 못하는 아이랑 못해서 안 하는 아이를 우리 아이랑 남의 아이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안 해서 못하는 거고, 남의 아이는 못해서 안 하는 거고. 자, 하지만 우리 아이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남들이 보면 다 남의 아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다 보면 더 못하게 되고, 더 못하게 되면 더 하기 싫어지고.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 이 안 하는 아이랑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은 이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신기한 건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신기한 건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하고 싶어 하죠. 아이들에게 잘했네, 열심히 했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건 전부 다 잘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증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고비가 찾아오죠. 그런 아이들에게 고비가 찾아와요. 아무리 쉽게 공부를 하다가 보더라도 항상 좀 어렵고 벽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아이랑 못해서 안 하는 아이들이 이게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자, 안 해서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사고를 막는 장애물, 그런 계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안 해서 못하는 아이들은 사고를 막는 장애물.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선생님들을 만난 거죠.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개념에 공백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기가 되게 쉬워요.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아이들이 제일 가르치기 쉽고요. 나중에 고치는 것도 쉽고. 이런 아이들은 막혀있는 장벽들을 뚫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자기가 성취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도 희열들을 느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장애물들을 치워주게 되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개념은 아는데 훈련이 안 된 아이들. 알긴 아는데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매번 그런 과정들을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게 돼요. 스스로를 큰 틀 안에 가두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9구단을 하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9구단을 알긴 하는데 7 곱하기 3이 얼마다? 21이다. 이걸 알긴 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나오진 않는 거야. 그러다 보면 문제에서 7 곱하기 3이 필요할 때 뭘 하고 있냐면 7은 7, 7이 14, 7, 3, 21 얘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좀 시간들이 걸리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연습을 하게 하고 선생으로서 아이들이 연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또 어떤 아이들은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요. 특히 중2 때, 중2병.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서 공부를 좀 쉰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은 짧게 필요한 과정들을 메꿔줘야, 그래야 아이가 좀 자신감들을 갖고, 필요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신감들을 갖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게 돼요. 좋은 수업은 똑똑한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한계를 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그래야 한계를 넘게 되는 거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부를
안 해서 못한 아이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치워주게 되면 스스로 더 힘을 내게 되죠. 성취감들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못해서 안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이런 장애물들을 치워주게 되면 공부를 더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들을 지금 넘었다라고 해도 뭐 수학이 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장애물들이 올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더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틀 안에 자기를 가두고 더 힘들게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일단 다음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3의 x승 마이너스 2는 이꼴 k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이렇게 구했다. 자, 얘는 지수 함수에서 나오는 건데 지수 로그 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지수 로그까지는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런데 이게 지수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 명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충분히 연습되지 않고 잘 있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3의 x승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k가 되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자, 일단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 얘는 근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근을 물어보는 거지 얘처럼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져라 라는 이런 힌트들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근을 구하는 건 아니구나,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수로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걸 암기하기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모르는 것뿐더러 이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아이들의 경우는 얘를 이 문제만 풀어준다라고 해서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물론 이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야 얘가 배우는 목적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니까. 이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들을 추가로 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기운들을 내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절대값의 그래프를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해를 못하느냐. 그런 과정들이 종합돼 버리게 되면 종합되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치가 되는 거죠. 먼저 3의 x승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3의 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되는데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뭐가 움직인다? 점근선이 움직인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2까지 가고요. 그 다음 지수함수가 늘 지나야 되는 절편 y절편은 0,1 역시 두 칸 가게 되면 0, 마이너스 2점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자, 여긴 이 함수를 절대값 접어 올렸기 때문에 접혀 올라가게 되면 점근선 같이 올라가겠죠? 점근선 올라가고 지나는 점도 올라가고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그래프가 절대값의 3의 x승 마이너스 2의 그래프야. 자, 요 그래프랑 뭐가 y 꼴 k 상수함수가 두 번 만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부호에서, 다시 말해서 양의 범위에서 한 번, 음의 범위에서 한 번, 두 번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럼 y 꼴 k는 어디에 있어야 돼? 자, 요렇게 있어야 양의 부분에서 한 번, 음의 부분에서 한 번 만나겠죠.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양의 부분에서만 두 번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얘가 점근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절편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k값의 범위는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절편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점근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기본이 되는 것,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외워라 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막말로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했던, 말 그대로 12년 동안 꾸준히 공부했던 그런 아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이 문제들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장애물이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들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는 게 선생의 역할이다. 그리고 버킹의 역할이다. 자, 한 문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로그 방정식. 자, 로그 함수로 넘어갔어요. 한 문제는 로그 함수로. 자, 이건 요 방정식을 풀 때 일단 로그를 지울 수 있겠죠. 근데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를 때 밑을 같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자,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이 로그 2의 x-2가 자, 밑과 진수에 똑같이 지수를 취해도 괜찮거든요. 얘는 로그 4의 x-2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 물론 책에 나오는 공식은 아니지만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만약 로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는데 이 문제를 좀 어렵게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념들을 하나를 더 알아두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리겠죠. 자, 얘랑 누가 같다? 로그 4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서로 같다. 로그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진수가 같아야 전체 로그가 같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밑이 같게 만들어졌으면 로그를 지우고 진수를 바로 비교하죠. x-2의 제곱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자, 이때 얘가 실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얘랑 얘가 서로 같은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얘랑 얘가 서로 같은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그때 로그의 경우는 진수 조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2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의 제곱이 얘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가 2가 아니면 되는데 x-2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2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진수 조건은 땡땡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자체를 구할 필요가 없이 해가 존재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먼저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a의 그래프를 그리겠지. 그리고 둘이 만나기만 하면 돼. 어디서? 2보다 큰 쪽에서. 그래서 여기에 x 이퀄 2를 꼭지점으로 갖는 2,0을 꼭지점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음수 감소하고 y절편이 a인 직선의 그래프가 어떤 때? 존재한다. 만난다. 해를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만난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어떻게 존재해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면 만나긴 만나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2보다 큰 쪽에서 만난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2보다 큰 쪽에서 만난다. 해는 반드시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 그때 a 값의 범위는 y절편의 범위네. y절편은 아무리 작아도 여기 요점을 지날 때보다 커야 되는 거지. 자, 물론 여기 요점을 대입해도 되는 거지만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x가 2칸 갈 때 4칸을 갈 거 아니야. 이 직선의 y절편이 4거든. 그래서 a는 4보다 커야 한다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공부가 왜 재미없는지를 아십니까? 공부가 왜 재미없느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그것도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임들, 그냥 단순 반복인 그런 게임들, 이거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게임이 그렇게 재밌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 게임을 왜 하냐? 재미도 없는데 시간만 아깝고 힘은 들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하죠. 공부보단 재밌다. 공부보단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가 그 어떤 것보다 재미가 없대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막 하다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벽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공부가 재미가 없답니다.
근데 공부가 왜 재미가 없을까요? 게임과 다르게 해도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컵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붓게 되면 얘는 표가 바로 나죠. 근데 아주 큰 통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더 부었을 때 티가 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한 바가지를 붓고 이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라는 거 그게 워낙 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바구니처럼 보이기 때문에 잠깐 더 공부한다라고 해서 티가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도 쌓이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쌓였을 때 효과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효과를 보게 되면 공부도 재미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물론 해야 되겠죠. 남들이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들을 찾아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게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게 성적이 됐을 때 이게 공부가 더 이상 싫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킹에서는 너무 많은 공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매번 회의를 하고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자꾸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게 돼요. 개별 맞춤식으로. 그래서 더킹에 오면 분명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함께 즐거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